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탱크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지난 15일이었죠. 사면 후에 오랜만에 이제 외출에 나서면서 그날 당일에만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사실 이 MB의 재등장이 혹시나 친이계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은 아니냐. 이 정도의 분석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언론 보도를 보고 나니까 당일에만 좀 반짝거리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분석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은 그 주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더불어서 같이 그 자리에 한 40여 명의 친이계 인사들이 모였는데 그분들의 행보는 또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전계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넥타이 색깔을 보니까 혹시나 그 정당 가입하신 겁니까? 아니 뭐 정당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예. 메고 와서 보니까 국민의힘의 친한 의원들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아, 또 그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그 흰색 셔츠에 빨간색 넥타이니까 예. 거의 국회의원 출마 국힘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저는 오해를 받을까 봐 넥타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래요? 자켓이 또 파란색이라서 어쨌든 균형은 맞췄습니다. 예전에 우리 방송할 때요. 예. 넥타이를 이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매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뭐 파란색, 빨간색 뭐 이런 게 그럴 수 있죠. 여러 예. 종류가 있는데 예. 할 때마다 좀 오해받을까 싶어서 예. 가능한 이제 이런 색깔을 피했는데 제가 그때 터득해 놓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손에 잡히는 대로 매는 게 넥타이다. 그냥 그거를 생각하니까 이게 뭐 그쵸. 셔츠는 뭘 입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데요. 예. 하여튼 우리나라 정당인 국힘 쪽은 빨간색. 원래 네. 이게 빨간색이 북한 색깔이어서 약간 공산당 분위기가 나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빨간색을 보수 정당에서 선택을 했고 예.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 예. 이렇게 했으면 약간 예전에는 좀 반공 그리고 좀 보수의 상징 이런 건데 예. 어쨌든 색깔은 여야 정당이 예. 잘 선택한 덕분에 빨간색에 대한 예. 국민들의 안 좋은 이미지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시작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정당의 색깔은 뭐 당이 바뀔 때마다 선거가 매번 치러질 때마다 막 바뀌고 그랬으니까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농담으로 드려봤고. 네네. 자, 제가 오프닝으로 일단 주제를 던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활보. 뭐 당일에 일단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요. 뭐 물론 저희와 유사한 어떤 뭐 분석 내지는 전망을 준 평론가들도 덜어 있습니다만 이게 친이계 부활의 신호탄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뭐 덜어 있는 것 같고 일단 정계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명박 대통령이 매우 건강하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건강 악화로 형집행 정지받고 이랬던 게 예. 사실이 아니었나? 아니면 그때는 건강이 안 좋았는데 사면받고 나서 건강을 급속도로 빨리 회복을 시켰나? 예. 생각보다는 많이 건강하고 예. 걷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전혀 문제가 없던데요.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던 게 제가 머릿속에 좀 있던데요. 예. 전혀 휠체어가 아니고 이런 정도의 건강 상태라면 충분히 뛰어다니기도 하겠다. 그래서 친이계의 부활이 아니라 예. 이명박 부활. 이명박 대통령의 건강 회복이었다. 뭐 이런 신호탄을 쏘았다고 제가 예. 농반 진반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청계천 방문에 대해서는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또 왔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도시 재생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지만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잘하고 있다. 이건 뭐 두둔이 아니라 거의 칭찬이죠. 여기에 뭐 큰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가지로 좀 이제 섞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제 가장 큰 업적이 대통령 때 만든 게 아니고요.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복원하고 예. 또 버스 중앙차로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실험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때 특별히 내세울 업적이 없고 대통령 이후에 사면을 받고 나서 대통령이 감옥 갔다가 사면 받고 나서 다시 본인의 서울시장 업적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이것도 무슨 또 넌센스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뭐 잘하고 있다 한일 관계 잘한다만 이것을 진심으로 표현하려고 했으면요. 예. 그런 상징적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 경내를 한번 걸어가면서 용산 이전 정말 잘했다. 한일 관계 아주 잘했다. 이제 이러면서 진심을 예. 담아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칭찬을 하면 이것이 뭔가 윤석열 대통령 한 메시지도 되겠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네.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고 한일 관계 잘 풀었다고 하는 것을 대서특필 방식으로 했던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속마음은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칭찬의 목적이 아니라 예.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놨던 업적을 예. 직접 국민들에게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예. 그러면서 자기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나 없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치적 행보를 했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 아주 그냥 라이트한, 예. 드라이한, 예. 그리고 단순한 평가다 이렇게 봅니다. 뭐 꼬리 질문입니다만 청계천에 이어서 4대강도 방문할 거다. 우기 전에 방문할 거다. 이런 입장도 내놨거든요. 그건 뭐 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힘을 계속 보여준다는 것인데, 이 말은 홍준표 시장이 지금 갑자기 딱 취임 1년 되는 날 윤석열 대통령 측근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것, 그다음에 MB가 갑자기 나와서 청계천과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한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행보를 하겠다. 이게 진짜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은 국민 지지율을 갖고 있다. 네. 이랬을 때 MB가 나와서 움직일까요? 뭐야 저 윤석열 대통령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에서 예. 횡보를 하고 있고 사실 역대 최저 지금 초기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상황에서는 예. 일단 발을 올려놓고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예. 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네네. 뭔가 새로운 움직임을 할 때 나를 이용한 자들은 결국 모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세력을 만들어서 다음 총선에 이런저런 이제 파이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일단 밑자락은 깔겠다 이 정도 여도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근데 뭐 이명박 전 대통령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고 저희가 처음에 언급했던 친이계 인사들 이제 총선 때 공천을 원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친이계 중에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행보가 주목되기는 하는데 이 어떤 그림을 짜는 사람이 누구인가? 전체적인 전략을 짜는 사람이 누군가를 고민을 해봤을 때 혹시나 이재호 전 장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이재호 장관 정도 되는 분이니까 이렇게 행사를 기획을 했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 무리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상황, 네. 그리고 나라가 제대로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과 또 이재호 전 장관 같은 경우 요즘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엄청나게 나오시죠.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 있는 많은 이제 전략가들이 예. MB계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그것은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수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영향이 있다라고 예. 이제 했을 때 예. 뭔가 지금 새로운 국면이 등장했을 때 예. 이재호 전 장관을 중심으로 세력 규합에 나서고 예.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외형을 확장할 수 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자기 본능과 비슷한 부분인데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MB가 건재하고 예. 그 주변에 책사가 있고 예. 그러나 윤석열은 점점점 그냥 석양에 지는 해처럼 예. 레임덕의 길로 점점점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치적 상상력이 충분히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재호 전 장관의 예. 기획과 추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그 정치적 상상력을 좀 그림으로 잘 제가 세부적으로 펼쳐본다면 만약에 지금 이 정도의 대통령 지지율이라면 총선을 치를 때 정부 여당의 과반인 획득이란지 이런 건 사실상 어렵거든요. 뭐 그리고 20% 중후반대 지지율이라면 이건 뭐 레임덕이라고 보는 분들도 사실 중론이 가깝고요. 그러면 그런 위기 하에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다면 친이계 실세들 내지는 친이계 집단과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잡고 어떤 공천 딜을 하거나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실세로 친윤계가 아니라 친이계가 대거 이제 운집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전제 조건이 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지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참패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 특공대의 방식, 도코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절망의 끝은 벼랑이죠. 그렇죠.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상황으로 가는 길 하나와 예. 다른 한 길은 예. 현재의 지지율로서는 도저히 국민 통합이나 또는 국정 운영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예. 총선을 앞둔 시점에 예. 어떤 식으로든 세력연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세력연합에서 그럼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예. 이제 당연히 다루어야 할 이슈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친이계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친이계의 또 위치는 뭐냐? 예. 독립적으로 뭔가 할 수는 없지만 예. 종속적 관계로 본다면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올 수 있죠. 예. 근데 그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지율은 엄청 떨어졌어요. 예. 그럼 지금 제3정당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출연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구 같은 데는 친박계, 그다음에 무소속 예. 이런 사람들이 대거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서 말 그대로 아사리판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독자 행보도 가능하다 이런 계산을 할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정치라는 것이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준비하고 있었을 때 종속적 관계로 편입되어서 들어가거나 예. 아니면 그것이 오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세력으로 총선을 맞이할 수도 있다. 예. 이제 이런 계산을 동시에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전제는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그냥 예. 가버린다. 예. 또 하나의 더 가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비대위 체제가 구성이 됐어요. 그 비대위 체제라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체제로는 총선을 못 치른다는 거예요. 예. 그때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비대위가 공천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비대위 위원으로 누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느냐. 아. 그래도 성과 있는 사람들이 낫지 않겠느냐. 아하. 이재호 비대위원장 나쁘지 않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느낌상 지금 현재 대중들한테 주는 개혁적 이미지 예. 그리고 뭔가 바른 말을 하는 또 참모 예. 그리고 원로 정치인 거기다가 과거에 또 민주화운동을 했던 전력 그래서 내가 한번 주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예. 친이계가 국회의원으로 대거 들어갈 수 있는 또 길도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양수 겸장이 아니고요. 예. 그냥 보이는 것마다 다 카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앞세워서 저렇게 행보를 한다는 것은 예.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정치의 시장에서 예. 뭔가 내가 몸값을 올리고 실제로 활약할 수 있다. 예. 이런 계산을 가지고 폭넓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뭐 최근에 이제 보도들을 좀 종합해 보면 사실상 이게 뭐랄까 전직 대통령들의 활동이 왕성해진 것은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게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차기 총선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계산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좀 대조가 이루는 것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고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좀 가늠이 안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대구 지역 사회 안에서는 예전에 저희가 짚어본 대로 뭐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지 뭐 최경환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립니다만 실제 목격이 되기도 합니다만 대조적인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볼지 이것도 한번 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예. 약간 상업 출신 집안의 대통령 같아요. 예. 그 계산을 잘하고 예. 상술에 능한 사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분은요. 예. 문학계 출신의 대통령 같아요. 문학계. 예, 시를 쓰고 소설을 읽고 예. 그리고 뭔가 깊은 감흥에 빠져 있고. 예, 예. 그래서 아마 정치인의 스타일로 보면 예. 이명박 대통령은 돈이 된다고 예. 하면 나서는 사람이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명분이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럼 지금 명분이 없단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실리가 있는데 바로 움직여서 행동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명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리더십 또는 정치적 색깔의 차이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고요. 예.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여봐야 예. 대구 경북이 본인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는 반향이 거의 없어요. 없다고요. 또 그날 모인 분들도 보니까 경북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그 반향이 별로 없어요. 예. 왜냐하면 대구 경북은 TK고 보수 정치의 본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MB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반향이 없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는데도 예. 대구 경북에서 상당한 반향이 있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친박계 의원 전직 의원들 또는 전직 이제 정치인 행정가들이 움직이면 뭔가 세력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대구 경북에서 예상을 하는데 예. 대통령의 움직임만으로 놓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명분이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데 그 명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예. 물음표를 달고 있어야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예 움직이지 않는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영원히 손을 잡고 간다. 예. 이러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아, 예. 제가 듣는 이야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는 예. 윤석열 대통령과 구원이 해결되지 않고 본인은 억울하게 구속과 기소와 탄핵이 됐던 그 과정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다고 예. 생각하지만 예. 혹시라도 각을 세우게 되면 결과적으로 민주당 예. 이재명 대표 쪽에 유리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가능한 한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과 예.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예. 결과적으로 야당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예. 이제 얘기를 예. 측근으로부터 들었다. 뭐 이런 제가 좀 전언을 하면서요.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명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구친박 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설득을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뭔가 자생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활동을 개시할 만한 인물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상업과 문학의 차이다. 예.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양측 다 이렇게 움직임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드러날지는 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예. 결국 그 두 가지는 모두 종합해 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예. 국힘이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예상과 예. 그리고 이 정권이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재창출할 가능성 더욱더 멀어져 간다는 예. 그 현실이 결국 전직 두 대통령의 움직임을 예.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예. 올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등장으로 여러 어떤 정치적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실제 재밌었어요? 너무 즐겁고 재밌는 그래요? 시간이었고,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어디까지나 상상이고 역사는 뭐랄까 좀 반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잊고 지냈던 예전의 친박과 친이계가 다시 전면에 등장해서 정치적 활동을 한다. 제 상상력에는 잘 그려지진 않습니다만 또 이제 정기한 평론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야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제가 아마 현직 대통령 쪽에는 약하고요. 예. 전직 대통령 쪽에 약한 강점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슈탱크 플러스 시간이었습니다. 청계천에 등장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본 친이계의 재등장 가능할까? 여러 가지 상상력을 저희가 한번 발휘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계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